계절이 바뀌면서 야당의 새 대표가 선출이 됐죠. 모두가 예상했지만 이재명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꽃길만은 아닐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 투표율이 다소 낮긴 했지만 77.7% 역대 최고 득표율 신기록을 세우셨습니다. 네. 아무튼 당선되신 거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다만 대선 후보의 이 족이 이렇게 정계에 이렇게 다시 또 복귀하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앞으로 변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론 추진력은 인정받았지만 뭐 말바꾸기라든가 다소 또 말씀 좀 거칠다 이런 표현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대 야당의 대표로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원칙, 가치, 그러니까 합리적 진보의 이런 가치를 반드시 또 지키셔야 될 테고, 또한 지난 대선 패배 관련돼서 반성에다가 민주당 쇄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걸 보입니다. 그래야 지금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른바 그 팬덤 정치 이런 네. 것을 또 극복해야 되고, 네. 또한 사당화, 워낙 그 친 이재명계가 이제 지도부를 거의 다 차지했으니까 네네.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불식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중도층 이런 분들의 지지를 끌어와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외연을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것들을 잘 해 나간다면 뭐 차기 대권 후보로 또 안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또 연장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친명과 관련된 게 이제 최고위원 중에서 4분이 친명이고, 이게 또 최고위원이 송갑석 의원이 떨어지고 수도권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그 좀 우려하는 측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좀 이제 강성이고 나머지 그 최고위원도 상당히 정청래, 서영교 이런 분들 다 강성 위주로 돼 있어서 너무 강성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실제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명 일색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과거 친문, 물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지도부와 함께 평산마을 방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뵙죠. 예, 그리고 뭐 이제 명문 민주당이다 이렇게 해서 화합 형태는 갖췄지만 역시 그 집중 쏠림 현상, 그리고 또 가장 안타까운 게 지금 21대 국회에 들어서 전당대회에서 호남 국회의원이 3번째 출마를 했습니다. 네. 한병도 의원이 출마했다가 낙선됐고, 또 서삼석 의원이 낙선했고, 결국 이번에 송갑석 의원마저도 최고위에 입성을 못했는데요. 이건 심각하게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너무 내부적 결속 이런 게 너무 약하다고나 할까? 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그 이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사이 뭐 이렇게 경쟁하면서 갈등 이게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번에 좀 더 열심히 지원을 해서 우리 호남을 대표하는 분도 한번 지도부에 입성시켰어야 되는데 네. 이런 게 너무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작아질 우려가 있는 거죠. 예. 네. 네. 또 한편 새 지도부의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빠질 수 없는 이야기일 텐데요. 김건희 여사의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같은 어떻게 보면 대선 2라운드가 시작되는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분석하고 맞습니다. 계신가요? 대선 시즌 2죠. 보통 그 거대 야당, 제1야당 당수가 일단 당선이 되면 통상은 현직 대통령은 당선된 지 얼마 후에 축하 전화가 보통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보통 다음 날 업무 시작할 때 이제 축하 난이 전달되죠. 근데 어제 28일 날 그때 통화도 안 됐고 어제 난 전달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는 여야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근데 그런 일종의 기싸움이죠. 그러나 이제 대통령실 측에서는 뭐 여야 대표와 함께 회담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오전에 이진복 정무수에 가서 축하난 전달하면서 두 분 사이 통화가 이루어졌고 네. 민생 법안에 대해서 뭐 협치 이렇게 요청했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정말 그 시간 장소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빨리 만나고 싶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강대강 대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했던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안심시켜준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아무래도 민생 문제에 이제 주력하시겠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김건희 여사의 여러 문제라든가 뭐 한동훈 장관, 기타 이상민 장관 이런 거에 대한 공격은 아마 이제 최고위원 중에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가 서영교 의원 이런 분들이 역할 분담해서 아마 좀 이렇게 강력하게 또 문제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제 내부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에 이준석 전 대표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준석 대표의 손을 들어줬어요. 자, 어떻게 분위기가 앞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예, 일단 법원에서 그 가처분 결정을 수용을 하면서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그 당시 상황, 최고위에서 비대위로 전환하자고 결정할 당시에 이건 이렇게 비대위를 꾸릴 비상 상황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비록 이게 징계에 의해서 6개월간 당원권 정지에 따라서 사고가 나서 났지만 직무수행 못하지만 그러나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고 네. 또한 최고위원도 당시 5분이 있었으니까 이건 적어도 법적 측면에서는 비상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뭐 상임 정국이라든가 정국위에서 이런 결정들은 이게 효력이 없다고 본 걸로 그런 판단입니다. 이제 통상은 정당 내부의 결정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사법 자제다고 해서 가능하면 정당의 판단에 맡기는 것인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비대위 출범 관련돼서 국민의힘 당에서 좀 미숙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이준석 대표가 문제 삼을 게 뻔히 예상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임 정국에서 공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최고 기관이니까 이걸 비상 상황이라고 해석을 했으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됐을 겁니다. 어찌됐건 정치 영역에서 끝내야 될 문제를 본인들의 정치력 미숙으로 법원으로 가져와서 법원에서 결정 난 거에 대해서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났다고 해서 그게 사법의 정치화다, 뭐 특정 연구의 모임 소속이 재판장이다 이런 비난들은 정말 가당치 않습니다. 네. 추후로도 법적 문제가 제기될 거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은 아무튼 먼저 정치적으로 푸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네네. 이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당헌 또 당규를 바꿔서 추석 전에 새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에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니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취지로 가자면 다시 이준석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기존의 당대표 최고위원 체제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 최고위원 선출해서 하자는 건데 아니 지금 이렇게 비대위 전환하고 한 이유가 결국 이준석 대표 복귀 못하게 하는데 주 목적이고 네. 그걸 통해서 더불어서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낮으니까 그걸 제고하자는 그런 차원인데 그렇게 돌아갈 리가 만무하죠. 이제 다만 좀 전에 아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니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끝났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네. 당헌 당규를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는 거죠. 예를 들자면 5명의 선출직 최고위원 중에 4명 이상이 고리가 되면 이건 비상 상황에 해당되게 이렇게 먼저 당헌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물론 당헌 변경 절차는 뭐 상임 정국위를 통해서 다음에 정국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 만약에 문제 삼는다 하더라도 그건 이미 당헌회가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아마 가처분을 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걸로 예측됩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뭐 당 내분 상황을 수습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네. 의원총회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추가 징계 뭐 촉구하자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 더 이상 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법원으로 가져가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런 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뭔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원론적 입장, 당내 의원이나 당원들의 뭐 이 총의에 의해서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물론 네. 뭐 권성동 원내대표를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을 한 이른바 당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문자 이런 게 공개되고 하면서 좀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이
원인 제공을 한 부분이니까 통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방화범이 다시 소방관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걸 인용할 만한 국민 당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네. 그런 근본적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 당원을 다시 변경해서 그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아마 좀 달라질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다시 뭐 오늘 여러 가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네. 아마 당헌이 바뀌게 되면 아마 그 가처분은 새로운 비대위가 이제 그 개정된 당헌에 따라서 출범하게 되면 거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초유의 여야 비대위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야당은 이제 새로운 대표를 선출을 했고요. 여당은 아직 혼란 속에 있는데 또 어떻게 상황이 흘러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뵐 때는 여야 모두 조금 더 안정된 상황이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송계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